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 진행의 정민입니다. 한국은행이 3년 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회복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지만 보다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정밀 진단을 통한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겠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밀 분석, 부동산 MRI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저희 부동산 주치의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투미부동산연구소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자 정부가 새로운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를 희망하시던 분들도 이러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인하 같은 여러 가지 이슈나 새로운 제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발빠른 분석, 정확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꼼꼼한 분석을 해줄 그 주제가 무엇인지 MRI 응급 환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바로 오늘의 응급 환자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좀 많이 다루고 있죠.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질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주치 선생님?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전문가에 따라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생각보다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분양 시장에 대해서는 타격을 준 게 맞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주 일부라는 건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토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상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분양 시장에 대한 건데 사실 이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한번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자, 한번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양가를 일정 이상으로 못 올린다, 즉 상한선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땅값, 그리고 건축비, 그리고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요건에 맞춰서만 분양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분양가가 원래는 10억에 분양하려고 했었다가도 정부에서 이런 요건들을 맞춰보니까 한 7억밖에 분양 못한다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사업성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분양가 상한제 혹시 그전에도 들어본 적 있으셨나요? 예전에도 좀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은 좀 많이 들어봤어요. 실제로 시행이 되었나요? 어떤가요? 사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민간 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긴 한데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민간 택지 로또 분양 같은 경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냐? 조건을 갖다 까다롭게 함으로써 우회 규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원천적으로 통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요건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할까요? 보시게 되면 현재로서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조건들은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다든가 여기를 일단 포함한 상태에서 다른 3가지 요건들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걸로는 청약 경쟁률이 5대1이 초과된다든가 마지막으로는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가 높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들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민간 택지 적용 요건을 보다 완화해서 적용하기 쉽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죠. 그렇군요. 소장님의 분양가 상한제 설명을 들어보니 사실 저도 좀 들어봤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역시나 새로 나온
나온 법률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있었는데 이 민간 부분에도 확대 시행을 하겠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사업성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무엇보다 분양도 집을 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집을 짓는 사람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이 건설사 그리고 사업 주체인 이 조합 입장에서도 타격이 좀 엄청 날 것 같은데 사업이 좀 위축되지 않나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건설 경기가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런 아무런 이제 사업을 진행을 갖다가 위축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그럼 신규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인데 이 중에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기존 주택의 희소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도 어디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느냐? 바로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서도 오래된 아파트가 좋으신가요? 신축 아파트가 좋으신가요? 선지 세계 좋죠. 특히나 집은 더더욱 신축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신축 아파트 공급이 딱 줄어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반등하는 게 일반적인 아파트들에게 대해서도 희소성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희소성이 더 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호재를 받는 거는 기존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러한 제도가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면 기존의 아파트들의 희소 가치만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정부는 이러한 현상까지 예측을 못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어떤가요? 사실 그 똑똑하신 분들이 뭐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것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거를 시행을 할 것인가? 바로 강남 재건축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현 정권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강남에서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분양가를 높게 함에도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게 분양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를 높게 해서도 분양이 잘 된다. 그러면 그 옆에 있었던 아파트들도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 가격은 되겠네라는 게 바로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럼 얘네들도 규제를 하려고 다시 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갖다가 잡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또 강남 재건축이 목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면 재건축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규제 뭐 있지 않나요? 재건축 개초안이죠. 그렇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바로 떠오를 수 있는데요. 현재 재건축 시장은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 사업성이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재건축 시장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2017년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까 얘네들 마지막 강남의 신축 아파트 희소성으로서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데요. 얘네들 못 피한 재건축들은 현재 다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렇게 피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빛을 발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후분양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 앞서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바로 소급 규제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행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현행 법상으로는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된 곳 같은 경우는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데들부터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었던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많이들 받고서 피해 나간 단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을 타겟팅으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 기준을 땡긴다는 건데요.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일로 땡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강남 재건축 단지들들 모두 다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부터 뭐 이거는 위헌이다, 소급 규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목표 강남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시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저 기사에서도 좀 본 것 같은데 이 소급 적용이 문제다라는 말씀도 좀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 부분을 좀 짚어주셨네요. 막차라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갑자기 소급해버린다고 하니까요. 또 이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하나 할 거 없이 지금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는 뭐 이제 8분 능선을 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정부에서 그것도 소급 규제까지 해가지고 분양가를 갖다가 상한
상한선을 준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분양가를 갖다 10억 아니면 15억 분양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에 못 미치게 분양가를 통제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조합원들에 대한 집단 반발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일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좀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건설적으로도 좀 타격이 되겠죠?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업 진행을 멈춰버리든가 사업을 포기하는 데들도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건설이 멈춰버리게 되면 그에 일하는 이제 노동자들이라든지 건설사들도 사업성에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상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됩니다. 혹시 건설 경기가 타격을 받게 되면 어떠한 영향이 나올 것 같으신가요? 여러 가지 건설 같은 경우는 경제에 있어서 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거는 같은데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건설사들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는 진짜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었을 때 이제 부도가 나는 데들도 있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 발표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발표가 나고 생각보다 광범위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건설 경기 타격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오래 못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어야 한 2년, 3년 정도 지나가고 나면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를 보게 되면 향후 경기 전망 CSI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비자 심리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향후 경기 전망, 즉 MC님한테 뭐 한 6개월 정도 뒤에 경기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MC님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지나가면 경기가 더 좋아질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좀 힘들어서 계속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시청자님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나빠질 것 같아. 이렇게 뭐 대답들을 다 모아봤을 때 모든가 긍정응답과 부정응답이 똑같다라고 하면 100입니다. 즉 표를 보시게 되면 100보다 높으면 긍정응답, 향후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100보다 떨어지게 되면 부정응답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현재 2018년도 5월 달부터 10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현재 같은 경우 2019년도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경기가 점점 더 나빠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제 성장률도 봤을 때 2019년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마이너스 0.4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벌써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집권하고서 2년 차가 넘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뭐 최저임금 인상 등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인 성적으로서 보여줄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장기 집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권을 갖다가 다음 선거에서도 이제 표를 얻어가지고 또다시 뭐 현재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또다시 자기가 여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심을 잡으려면 뭘 잡아야 될까요? 경제를 좀 잡는 게 그렇죠. 좋겠죠. 경제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이라든지 각종 정책들을 보다 더 투입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를 갖다가 더 위축시키게 되는 건설 경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건설 경기는 위축시키면서 경기는 부양하겠다. 보다 상반되는 정책 같지 않나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도 건설 경기를 보다 부흥하기 위해서도 이런 정책들이 강력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오래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 네. 페이지 또 보시게 되면 오늘 MC님께서도 얘기해 주시긴 했었지만 네. 바로 금리 인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3년 1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 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미 벌써부터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를 또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벌써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한참 막 3점 중반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2.6에서 8 정도로 대출금리가 벌써 좀 나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벌써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를 낮췄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경기가 나쁜데 아무래도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금리도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현재 경기 상황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시청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넓게 생각해서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또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지만 건설사 입장이나 또 재개발, 재건축 등은 조금 위협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현 경기 상황이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예측을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경제 상황까지 함께 두루 짚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로 지금 당장 타격을 받는 것은 이 분양을 앞둔 단지만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현재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아파트라든지 특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호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비업체 입장에서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처분 인가 피해 나가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해서 좋다라고 했었던 데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2주 철거해가지고 분양을 한 2년, 1년 내에 할 단지들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에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의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이게 한 2년이든 뭐 길어야 3년 정도 지나가고 나면 뭐 어차피 또 이제 총선도 다가오고 대선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결국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정비업체들이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인가가 나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아니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 해도 얘네가 분양을 하려면 뭐 빨라야 3년, 4년 뒤에 분양을 할 텐데 그때 가면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좀 사업 속도가 오히려 빠른 데들 같은 경우는 좀 꺼릴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좀 여유가 있는 데들은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길어야 2년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간을 좀 살펴보시고요. 아무래도 사업 속도를 좀 체크하셔서 투자처를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